안녕하세요.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. HLB. FDA 승인 기대감이 높은 K의약품 관련되는 기사들은 계속 이제 나오고 있죠. 이 부분 한번 살펴드리고, 오늘 항서제약은 이제 2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이 좋았기 때문에 3% 넘게 일단 상승 마감했습니다. 자, HLB 오늘 주가는 종가상으로는 82,000원이 종가상으로 관리되면서 82,400원에 마감됐는데요.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그 유한양행의 렉라자 관련되는 부분에 FDA 항암제로 이제 최초로 FDA 이제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, 자, 하반기 연말까지 이제 다음 달 학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기대감들이 있는 약물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기사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향후에도 FDA 승인 기대가 높은 K의약품, 뭐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앞서 있는 후보가 이 HLB의 리보세란이라고 봐야 되겠죠. 자, 5월달에 이제 CR 레터를 받고 지금 7월달에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 이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의 제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 작업이 끝나면 언제든지 이제 신청할 수 있는 부분, 그리고 회사의 IR이라든지 항서제약이 이제 10월달에 국경제를 앞두고 준비를 해서 이 10월 전까지 이제 준비를 해서 하기 때문에 9월이 이제 가장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기대가 높은 흐름이라고 보면, 지금 이제 한 달 남짓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일정이라고 이제 뭐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죠. 그리고 이제 리서브미션을 내고 나면 이제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에 따라서, 클래스 1일 때는 연내에 최종 이제 결정이 나올 수 있는 포드파 골데이터도 나옵니다. 근데 이제 리서브미션을 넣으면 NDA 신청을 하더라도 이 파일링 작업을 해서 이제 정상적인 이제 리뷰로 들어가듯이,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CRL 관련되는 부분을 마무리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 리뷰 과정을 들어가기 때문에, 억셉턴스 레터가 리서브미션 관련 제출하고 난 다음에 받고 나면 이 포드파 골데이터도 나오고 이 클래스 1, 2에 대한 어떤 일정도 나오기 때문에, 이 리서브미션을 넣게 되면 이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줄고, 그 다음에 최종 허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도 보통 이제 CR 레터를 받은 그 바이오텍들이 리서브미션 위에 올라가는 게 뭐 그런 과정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연내에 자료 등을 빠르게, 이 자료는 결국 파이널 OS 값의 업데이터, 그 다음에 뭐 페이퍼로 보면 이제 10만 페이퍼 이상의 서류들이 그 다시 준비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검토도 새로 해야 되고,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과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리서브미션 과정에 들어간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기존에 이제 FDA 허가를 받은 국산 치료제가 9개 정도기 때문에요. 10번째 이제 FDA 허가 약물에 대한 어떤 흐름들,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기사에 보면 이제 허예민 이제 키움증권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뒤 70%에 해당되는 기업의 주가가 평균 18% 상승을 했다. 그러면 이제 FDA 이제 신약 승인 관련되는 부분, 요것도 이제 날짜를 어떻게 이제 잡느냐에 따라서 뭐 다 틀립니다만, 모멘텀으로 이제 승인 모멘텀을 그 전부터 이제 주가에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차익 실현도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후에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출시하고, 미국은 이제 사보험 중심이기 때문에 뭐 PBM 등재라든지, 그리고 이제 출시 첫 해에 어느 정도의 이제 성과가 이제 트랙 레코드로 나올 수 있는지,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주가 흐름들은 결정되기 때문에, 미국 시장의 어떤 승인 모멘텀이 이제 반영되기보다는 확인 이후에 상승한다는 특징이 있다. 요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유동성이 많았던 뭐 2000년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제약바이오가 주도주 형태로 굉장히 많은 이제 모멘텀으로 밸류에이션
멀티플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고, 이제 고금리 하에서는 이런 멀티플들이 이제 모멘텀이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9월 이후에 금리나 어떤 흐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황에 대한 어떤 수급들이 들어왔을 때 결과를 내는 부분들, 그리고 이전에 어떤 상승폭이라든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좀 살펴야 된다,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항암제는 이제 전체 제약바이오 산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제 약물이 항암제이기 때문에 항암제의 도전 자체가 가장 이제 뭐 중요한 어떤 신약 개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HLB는 이런 9월 달에 리서브션 뿐만 아니라 9월 이제 6일부터 미국 서부 이제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폐암학회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에서도 이제 발표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9월 13일부터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유럽 종양학회 에즈모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여러 임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9월 달에 학회 모멘텀,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, 그 다음에 매크로 변수에서 이 금리나 부분들을 다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. 자, 폐암학회에서는 폐암 수술 전 요법 이제 이상 관련해서 이제 구두 발표가 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번 그 임상은 스폰서 임상이 아니라 연구자 임상입니다. 스폰서 임상 같은 경우에는 뭐 항서제약이 이제 중심을 한다라고 하면, 연구자 임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대학에서 중심으로 할 때 이 약물을 이제 스폰서 임상할 때 이제 하는 그 제공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결과가 좋았을 때 상업할 때는 이제 스폰서 임상을 이제 하는 뭐 그런 어떤 이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에즈모일 때는 엘레바와 항서제약을 통해서 리보세린 캄네리주마브의 병용 삼상 분석 결과가 또 공개되기 때문에 9월 달에 여러 모멘텀이 있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오늘 항서제약은 이제 3.83%로 최근에 이제 7월 말에 이제 상승을 해서 60일 이평을 제끼고 난 다음에 계속 좀 등락을 하다가 이제 고가를 좀 넘어가는 흐름으로 거래가 좀 터졌거든요.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7월 달에 월봉이어서 이달의 봉의 어떤 흐름들이 그렇게 견조하지 못했는데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단 3.83% 강세를 보였고요. 자, 이런 부분들은 역대 최고의 반기 보고서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항서제약 같은 경우가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상반기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.78%, 순이익 관련되는 부분들도 48.67%, 이런 어떤 이제 펀더멘탈의 어떤 개선을 보면서 이런 실적 발표들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, 항서제약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제네릭 중심일 때 약가 영향을 받습니다만, 이제 지금 이제 중심적인 부분들은 결국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고, 매출에서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주는 이제 캄네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글로벌 진출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창업자인 순제 파이어와인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뭐 작년에 이제 뭐 2년 전에 이제 복귀를 하면서 사실 이제 항서제약의 이제 글로벌 진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새로 부사장도 영입을 하고, 최근에는 또 이제 우시 이제 바이오로직스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담당하는 부사장을 또 영입하면서 이 글로벌 진출에 대한 어떤 의지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 어떤 실적들의 어떤 견조함을 보여주면서, 그 다음에 항서제약의 이제 R&D 가치로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8위, 뭐 중국 쪽에서는 1위고, 미국과 유럽의 14개 R&D 센터, 5,000명 이상의 글로벌 R&D 팀, 이런 부분에서 여러 이제 모달리티와 글로벌 진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, 자, 캄네리주막과 리보셈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서브션 관련되는 준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일단은 뭐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항서제약이 최근에 인적인 어떤 동향이라든지 향후의 어떤 흐름에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
HLB 입장에서도 자, 이런 어떤 흐름을 파트너십을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까지 내는 어떤 과정이 돼야 될 거고요. 오늘 저 공매도는 이제 어제보다 좀 줄어서 7,054주. 그리고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이제 어제 급락을 좀 했기 때문에 20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순보유 잔고가 296만 주대까지 갔던 부분에서 계속 이제 40만 정도 줄었습니다만 어제 외국인 기관들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은 내일 정도 나오게 되는 어떤 데이터를 보게 되면 다시 어느 정도 다시 또 이제 순보유 잔고가 늘어난지 확인하실 부분이고요. 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최근에 보면 가장 크게 많이 늘어났죠. 상한도 늘어났고 체결도 같이 동시에 많이 좀 늘어났다가 좀 특징입니다. 그리고 이제 차트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어제 이제 장대 연봉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380만 주대까지 갔다가 오늘은 거래가 이제 130만 주대니까 이제 월요일 화요일보다는 늘어났습니다만 전일 장대 연봉보다는 거래가 좀 줄었고요. 그리고 거래가 줄었을 때는 플래팅으로 가야 되고 거래가 동반되었을 때는 연봉의 시가를 다시 회복하는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거래를 줄여서 플래팅 형태였고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은 이제 82,000원대가 피보나치 눌림목 가격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을 분봉상에서 아침에 한번 터치, 오후에 이제 3시 부근에 터치하면서 일단 종가상으로는 82,000원 일단 지키면서 마감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뭐 시간 내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큰 거래량 없이 여전히 한 100원 정도 빠졌는데 그래도 82,000원대는 지키는 흐름들. 그리고 어제 이제 매도에 집중되었던 뭐 신한이라든지 여기 신한은 그대로 유지를 해줬고 한국하고 JP모건하고 모건스탠리는 일단 매수로 바로 일단 전환이 되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뭐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해서는 좀 줄어서 30만 주 여전히 매도세입니다만 전일의 어떤 이제 큰 매도보다는 이제 줄어서 외국인 여기는 외국인이고요. 일별 주가에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은 전일 140만 주대에서 오늘은 6만 주대로 주는 모습이고, 자, 중심의 외국인 매도도 이제 이 150만 주대에서 30만 주대로 주는 모습. 어제 오늘 이제 개개인들이 대거 이제 매수를 받아주는 어떤 모습이죠. 그래서 8만 원대의 이 눌림목 가격이 계속 이제 지켜지면서 반전을 모색하는 게 이후 주가 흐름에도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구간이고, 그래서 내일도 이 부분들을 확인하는 흐름을 보시면서 흐름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